안녕하세요. 노멀피플 디자이너 뮤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실기편으로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 영상에서는 단면도에서 표현해야 하는 기타 작도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부분에서 보여지는 인면 부위를 작도해 보도록 할 건데요. 문제 도면을 보시면 바라보는 방향에서 보여지는 인면 요소들이 있습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방문 2개 정도가 인면으로 보여지는 요소인데요. 먼저 그 위치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정해 주셔야 하는데 대략적으로 도면을 보시고 정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문제 도면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체 두께를 생각하시고 그 위치에서 또 떨어지는 간격을 적절하게 정해 주시는데요. 여기서는 벽 끝에서 100 정도를 생각하고 작도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방문의 크기를 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현재 작성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한 대로 벽 두께 100을 옵셋 해주고 그 다음에 100을 한 번 더 옵셋을 해줍니다. 이 위치에서 방문 폭은 900 간격으로 옵셋을 해주시면 되고요. 높이는 2100으로 방문 높이를 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준은 마감선이 아닌 이 건축 바닥 선에서 기준을 잡아서 옵셋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이드선을 그려 놓으시고 렉탱글 명령을 사용하셔서 덧그리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덧그리기를 하실 때는 마감선을 무시하시고 건축 바닥선까지 위치를 맞춰서 덧그리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이드선은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문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문 프레임 두께는 45 간격으로 옵셋을 한번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이 열리는 방향을 표시해 주도록 할 건데요. 문이 열리는 방향은 문제 조건을 보시고 문이 어느 방향으로 열리는지를 잘 확인하신 후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현재 문제 도면에서는 이 방향으로 열리는 방향이고요. 만약에 문이 열리는 방향이 반대면 방금 작성한 이 선을 반대 방향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문이 열리는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이 방향으로 작성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 손잡이를 작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문 손잡이 크기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정해 주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 스케일감 있게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치를 알려드리면서 작성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클 이용하셔서 반지름 크기를 40으로 정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서클 이용하셔서 반지름 15 크기로 작성을 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에 복사 명령을 사용하셔서 이 원을 수평 방향으로 150만큼 정도만 복사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라인 명령을 사용하셔서 위에 부분과 아랫 부분의 선을 각각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림을 이용하셔서 이 부분들을 삭제해 주시면 문 손잡이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문 손잡이 블럭으로 만들어 놓고 블럭을 만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블럭을 만들면 좀 더 작업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블럭을 만드는 것을 권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처음에 작성한 문 모서리 끝에서 위치를 시켜주신 후에 무브로 900 정도를 올려주면 됩니다. 보통 문 손잡이의 높이는 900에서 1000 사이 정도를 잡아주고요. 자,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는 한 120 정도를 무브 이동하셔서 문 손잡이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문 패턴에 선을 좀 작성해 주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그 패턴을
작성해 주시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수직선 하나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수평선을 적절한 위치에서 작성해 준 후에 이 수평선을 밀어 해준 다음 트림으로 양 끝에를 각각 정리해서 문짝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짝에 대한 모양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좀 더 빨리 표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렇게 완성된 문짝은 밑에 하단 부분에서 마감선에서 이렇게 지나치는 선들이 없게끔 트림으로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색상은 파란색으로 색상을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문이 열리는 표시선은 선 종류를 센터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반대편 인면으로 보이는 문은 현재 위치에서 간격이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벽지 중심선을 기준으로 미러를 해서 완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조건 상황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다르거나 문이 열리는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평면도를 잘 확인하시고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부에서 보여지는 현관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현관 부분을 보시면 현재 잘려지는 위치에서 바라보는 방향에 신발장이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발장이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고 표현이 되지 않는 문제 조건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발장이 표현된 경우에는 신발장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신발장의 전체 크기를 사각형 작성으로 그려주도록 할 건데요. 창호 높이만큼 위치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 마감선까지를 클릭하셔서 사각형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크기 안으로 해서 신발장 모양의 가구선을 작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안에서 작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복잡한 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브로 살짝 옆으로 이동시켜서 다 완성하시고 위치를 잡아 주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먼저 20만큼 옵셋을 안쪽으로 해주시고요. 아랫부분에서는 익스플로드 한번 진행해 주시고 이 선을 삭제해 주신 후에 끝에 있는 선은 익스텐드로 연장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옵셋 200 간격으로 위쪽으로 선을 옵셋해 주시고요. 양 끝에는 이렇게 트림 정리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들 포인트 이용해서 수직선을 하나 그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옵셋 20 간격으로 오른쪽과 왼쪽 방향으로 각각 옵셋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짝이 열리는 방향선을 표현해 주도록 할 건데요. 미들의 위치를 지정하실 때 저 위치가 이 선 전체 길이에서의 미리들이기 때문에 이 위치가 문짝에서의 가운데 위치로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작성을 해놓고 이렇게 추적성 기능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위치를 이렇게 잡아 주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도 알려드려 보면 문짝 표시선을 반대로 작성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작성을 해 주시고 미러를 이용해서 미러의 기준 위치는 작성된 이 사선의 미들을 잡아주시고 좌우 대칭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발장 가구선을 모두 작성하신 후에 색상은 파란색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문이 열리는 방향선은 센터라인으로 선 종류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다 완성하신 후에 바로 무브로 위치를 잡아 주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블럭으로 만들어서
저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잘 활용하는 이유는 나중에 편집을 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럭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라도 모르는 편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집을 위해서라도 블럭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나중에 편집을 편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럭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빗물바지 물홈통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빗물바지 물홈통은 이 처마 끝에 단면으로 보이는 부분과 입면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는 단면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면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작성을 진행해 주도록 할 건데요. 이 빗물바지가 위치하는 곳이 어딘지를 잘 파악하시면 좋은데요. 그 빗물바지가 설치되는 곳은 처마의 가장자리에서 길게 꺾여지는 곳을 각각 하나씩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단면 부분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사각형 200에 200 사이즈로 작성을 해 주시고요. 사각형의 모서리 끝부분을 선택하셔서 50 정도를 이렇게 마무리해 주도록 하시고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한번 해주신 후에 조인 명령을 사용하셔서 이 부분을 연결형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옵셋 5mm 간격 이용하셔서 한번 안쪽으로 옵셋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은 트림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트림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갈바 두께를 표현할 수 있는 선으로 작업을 완성하신 후에 이 안쪽에 아까 트림 제거한 부분을 다시 선을 연결해서 하나를 더 그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선은 뒤쪽으로 보이는 인면선이고 처음에 그린 이 갈바 두께 선은 단면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력 굵기 차이가 나야 돼요. 그래서 이 선은 색상을 파란색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갈바 단면선은 녹색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쪽에서 X기호 선을 이렇게 작성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색상은 동일하게 파란색, 그 다음에 선 종류는 센터로 선 종류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선 종류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은 이렇게 개별 조정으로 표현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완성된 것을 그대로 또 사용하기보다는 블럭으로 만들어서 작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빗물바지를 만들어 줬는데요. 위에서 기와를 타고 빗물이 빗물바지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빗물바지에 떨어지면 이제 그 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물홈통이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점은 물홈통의 위치가 빗물바지가 하나씩 들어가는 위치에서 한 군데씩 여러분들이 적절한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위치, 여기서는 이쪽, 여기서는 끝에 쪽,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끝에 쪽으로 각각 총 4개의 선 홈통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럼 작도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사이즈를 정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제가 정해드리는 수치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150 정도의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수직으로.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선을 대략적으로 하나를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이용하셔서 15도를 이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벽 끝에서 옵셋 35 간격으로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렛을 사용하셔서 반지름 50 잡아주시고요. 여기 끝에를 이렇게 필렛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된 선을 바로 또 조인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조인을 해주신 후에 옵셋 25 간격으로 이쪽으로 한번 아래쪽으로 한 번을 해서 작성을 완료해 주신 후에 가운데 처음에 그렸던 이 선은 바로 제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선 끝에가 바닥까지 쭉 내려갈 수 있도록 우선 작성을 해 주시고요. 이 끝에서 마감선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홈통을 고정시킬 수 있는
철물을 작업해 줄 건데요. 자, 이 고정 철물은 사이즈를 렉탱글을 사용하셔서 60에 20 크기로 작성을 해 주신 다음에 위치를 move 명령으로 우선 요 끝으로 살짝 한 번을 잡아 주세요. 너무 바짝 붙어 있지 않게 50 정도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복사 이용하셔서 고정 철물의 간격은 900 간격이에요. 그래서 900 간격씩 하나씩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남는 부분은 더 이상 작성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색상은 전부 파란색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는 경우에는 트림으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정 철물이 선홈통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선홈통 라인이 여기서는 이제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트림 정리를 이렇게 해준 거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빗물 바지에서 선홈통이 내려오는 자리가 내가 잘리는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가예요. 현재 위치에서 잘리는 위치에서 본다면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단면 벽체가 바로 이 위치인데 아까 앞서 설명했던 선홈통의 자리를 잡을 때 이 위치로 해줬기 때문에 현재 단면에서 바라보는 방향에서는 이 선홈통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 대신 이쪽 빗물 바지에서는 선홈통이 보이겠죠. 그 부분이 바로 인면으로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작성하면서 이 선홈통을 표현해 주도록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작성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인면에서 그려지는 부분으로 얘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보여지는 이 지붕 부분과 벽선 부분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붕 부분부터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마루선에서 3900만큼 떨어진 위치를 기준으로 작도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위치까지 용마루선에서 3900을 옵셋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자, 여기서 이 처마 끝에를 잡아 주시면 되거든요. 중심선에서 끝에를 작성을 해 놓은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복사 기준을 잡으셔서 작업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이 라인을 익스텐드로 여기까지 살짝 연장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복사 이 선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사 기준은 자, 여기 교차점을 지정해 주시고 여기 교차점까지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자, 이렇게 위치만 잘 잡아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선들이 없을 경우에는 작성을 따로 해 주셔야 합니다. 필렛 반지름 0 잡으셔서 여기를 이렇게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끝에 선은 이렇게 벽체 선까지 쭉 연장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옵셋 100만큼 위로 아래쪽으로 옵셋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익스텐드로 정리해 주시고요. 위에는 필렛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연장돼서 우리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를 그냥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빗물바지에서 가려지기 때문에 이 선도 트림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도 기와 끝선에서 정리를 잘 해주도록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벽체선 위치를 작도해 줄 건데요. 그 벽체선은 이 중심선에서 여기까지가 그 간격은 320 정도가 되고요. 320을 벽체 중심선에서 옵셋 하셔서 정리해 주시면서 벽체선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된 색상은 전부 파란색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빗물바지와 선홈통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빗물바지는 여기 작성한 빗물바지에서 외곽선을 덧그리기를 하셔서 가져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에 그렸던 방법대로 200에 200을 그려주시고
50을 줄여 주시고 작업을 완료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이 됐든 빠른 방법으로 작도를 완료해 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다음에 선홈통을 표현해 줄 건데요. 처음에 그렸던 이 선홈통을 저는 무브로 이동해서 가져가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 자리에 선홈통을 그리면 안 되는 위치였죠. 자, 이 선홈통을 무브로 이동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동하실 때는 기준을 이렇게 처음에 잘 잡아 주시고 이렇게 위치를만 잘 지정해 주시면 그 위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이유는 미장선을 이 인면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작도를 했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는 건데요. 이럴 때는 이 인면에서 20만큼을 수정하셔서 작도를 진행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또는 선홈통 부분만 스트레치로 이렇게 수정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인면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단면에서 미장선을 한 것처럼 선 위치를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20만큼 해주시는 게 정상적인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도면의 목적이에요. 이 도면은 부분 단면 상세도인데요. 단면 상세도는 단면 부분이 메인이기 때문에 인면으로 보이는 부분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느낌만 표현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지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작도를 진행해 주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 색상 변경 안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부 파란색으로 변경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밑에는 트림으로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빗물 바지가 반대편에서도 이제 보여야 되는 부분이겠죠. 미러 사용하셔서 근처에서 좌우 대칭 한번 해주시고요. 무브 이용하셔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리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선홈통을 그려야 되는지 아니면 안 그려야 되는지를 도면에서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이 반대편 부분은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 첨화선에서 선홈통 위치는 이쪽이에요. 근데 바라보는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홈통은 안 그려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난간 부분을 작도해 보도록 할게요. 난간은 손 스친 부분과 난간 동자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사선을 하나를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옵셋 난간의 높이는 900이기 때문에 이 사선에서 900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수평선 마감선에서 900을 옵셋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필렛으로 정리를 한번 이 모서리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감선 끝에서 수직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 교차되는 위치에서 100 또는 50만큼을 수평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수직선은 이레이저로 제거하신 후에 필렛이나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하기 편하게 조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난간이 끝나는 위치는 이 벽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트림으로 이 벽선에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수침의 두께는 무조건 40으로 아래쪽으로 두께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 작도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난간 동자 부분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위치는 디딤판의 마감선 미들에서 수직선을 길게 또는 짧게 그려주세요. 길거나 짧게 그리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자세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셋 10mm 간격으로 난간 동자 두께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방향은 처음 그린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각각 한 번씩 옵셋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렸던 선은 이레이저로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사 이용하셔서 기준을 잡아주시고 다음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작도를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난간 동자의 간격은 300 정도가 떨어져요. 동일하게 다음 난간 동자 간격도 300 간격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300 간격으로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드를 이용하셔서 이 끝에를 잡으시고 난간 동자 부분을 이런 식으로 연장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짧게 그리거나 길게 그리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드린 부분은, 여러분들이 길게 그렸을 때는 트림으로 정리하실 때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선택해서 제거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이 위치를 어정쩡하게 이런 위치로 이렇게 잡아 주시게 되면 편집을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길게 작업하시거나 짧게 작업을 하셔서 익스텐드 또는 트림으로 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에 색상은 전부 파란색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홈통이 난간 뒤쪽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트림으로 이 부분은 제거를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반대편 테라스 부분인데요. 이 테라스 부분에서도 잘리는 부분을 보시고 그 방향에서 보이는 난간 부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난간의 단면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난간의 단면 부분도 한번 그려보면서 작도를 진행해 볼게요. 난간의 높이는 900 간격으로 작도를 해 주시고요. 마감선 끝에서 선을 하나 그려 주신 다음에 여기를 트림으로 정리를 해버리세요. 그 다음에 옵셋 40 간격으로 손수침 두께 아래쪽으로 잡아 주시고요. 다음에 난간 부분에서 잘려지는 부분에서의 단면 부분을 작도해 볼 건데요. 렉탱글 80에 40 간격으로 사각형을 그려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위치로 이동해서 위치를 맞춰 주신 후에 여기는 X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은 그냥 지워 주시고요. 그리고 미들 포인트를 잡으셔서 밑에까지를 쭉 연결해서 이 마감선에서 정리하는 작도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난간 동자 두께는 20이었죠? 이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옵셋을 각각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선은 제거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난간 동자의 간격이 300이었죠. 자, 300 간격으로 복사를 이용해서 하시거나 또는 어레이를 이용하셔서 작성을 해 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복사를 이용해서 작업을 완료해 보도록 할게요. 자, 끝에 남는 부분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선 색상은 전부 파란색으로 지정을 해주시되 손 스침 부분에서 단면으로 보였던 부분은 녹색으로 색상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테라스 난간 부분까지도 완성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학습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